그래, 내가 도둑년이면 그냥 오늘부터 발을 끊자. 내가 훔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며느라. 문이 쾅 닫히고 내 손에 남은 건 7,000원짜리 잔돈 든 봉지 하나랑 비에 젖어가는 내 체면뿐이었다. 난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으로 며느리한테 들은 말을 곱씹었지. 시어머니, 그동안 저희 집에서 뭐 들고 나간 거 없어요? 솔직히 요즘 좀 의심되네요. 지갑에서 돈도 사라지고 물건들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둑년. 내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난 올해 72. 정년퇴직도 오래전에 했고 몸이 어디 크게 아픈 곳도 없어 그동안은 혼자 잘 살았다. 그런데 7년 전 아들이 어느 저녁 갑자기 찾아와 그랬다. 허둥지둥한 아들은 얼굴 잔뜩 굳은 상태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애 좀 맡아주면 안 될까? 미정이가 복직해야 해서 곤란하게 됐네요. 여기서 말하는 미정이가 바로 내 며느리. 겉보기엔 늘 싹싹해 보여도 말도 예쁘게 하고 그러는데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있었어. 난 그걸 내내 못 잊는다. 그래. 손주는 내가 봐야지. 무조건 봐줘야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 새끼 힘들면 내가 도와야지. 그럼. 그렇게 난 아들 집살이를 시작했다. 처음 1년은 좋았다. 며느리는 고맙다며 반찬도 챙겨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아들도 자주 안아주며 수고한다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랬었다. 문제는 둘째가 생긴 뒤였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위해 화장대 앞에 앉아 째려보듯이 말했다. 어머니, 어제 애들 유치원 준비물 깜빡하셨던데요? 연락 왔었어요. 어머니 좀 더 신경 쓰셨어야죠. 안 그래도 하루하루 정신없어 죽겠는데. 미안하다.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앞으로 잘 챙겨서 보낼게. 요즘 어머니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 때문에. 짜증나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래도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손주들 때문에.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구나 하고 걱정하며 차차 괜찮아지겠지 했다. 한 달 정도 되었을까? 어느 날은 어머니, 혹시 제 반지 못 봤어요? 무슨 반지? 제 다이아 반지요. 거기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난 아예 손도 안 댔는데 본 적도 없는 걸. 하지만 며느리는 의심의 눈빛. 딱 그런 눈이었지. 설마.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 집에 있는 내 물건들 잠옷이든 약봉지든 평소 좋아하는 복숭아 통조림조차도 하나씩 사라졌다. 괜히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봐 그냥 침묵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금요일이었다. 손주들 먹이려고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막 현관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달려들었다. 날카로운 표정 그리고 냉기 가득 찬 얼굴에 팔짱 낀 며느리가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잠깐 들어오지 마세요. 응? 왜? 아까 저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어머니 외출하셨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실례지만 진짜로. 혹시 어머니가 가지고 나가신 건 아니죠? 비닐봉지 들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봉지 안에는 그저 콩나물이 1,000원어치와 족발 5,000원짜리뿐. 너 미쳤니? 내가 왜? 요즘 계속 이런 일이 있어서요. 애들 아빠도 그러고 아무래도 집안에서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서요. 방에서 아들이 나왔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표정만 보고 나한테 말했다. 엄마 혹시 말해줘. 혹시라도 그런 건 아니지? 그 순간
내 다리가 꺾여 무릎이 바닥에 닿았다. 내가 너희 집에서 훔칠 게 뭐 있다고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며느리의 말이 튀어나왔다. 훔칠 게 뭐 있다고? 저 말은 곧 훔칠 게 있음 훔치겠단 거잖아요 하며 나를 내몰았다. 나는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비닐봉지를 들고 비 맞으며 쫓겨났다. 집으로 돌아와 새벽까지 펑펑 울다가 결국 다음 날 다시 아들 집으로 갔다. 내가 잃은 게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현관 앞에서 이웃집 아주머니 둘의 대화를 듣게 됐다. 저 집 며느리 뭐 좋은 일 있어? 어제 노래 부르고 난리던데? 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평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라며 기분 좋은 일이 없다고 짜증내고 그러던데 계속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뭐라고? 그때부터 내 의심은 하나로 모였다. 며느리, 너 알고 있었구나. 며칠 후 아들이 혼자 내 집으로 찾아왔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 나 말 못할 게 있어. 말해라. 이제는 아들은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그날 엄마 의심한 거 미안해. 나야. 뭐? 지갑에서 돈 없어진 건 내가 썼어. 엄마 때문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돈 빌린 게 있어서. 난 숨이 턱 막혔다.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미정이는 엄마 몰아내고 싶었어. 나한테 계속 그러더라. 당신 엄마 이제 치워야 한다고. 치워야 한다고? 그 말에 나는 손이 자연스럽게 떨렸다. 아들이 덧붙였다. 엄마가 집에 있는 게 자기 인생에 방해된다더라. 그리고 엄마가 계속 우리 집에 있으니까 자긴 숨도 못 쉬겠대. 뭐래도 거슬리고. 나는 그때 알았다. 며느리가 그동안 쌓아온 웃음과 친절이 전부 가짜였다는 걸. 며느리가 날 도둑년으로 만들었으니 그에 걸맞은 대가를 줘야 했다. 난 바로 다음 날 아들에게 찾아가 아이들 보안을 위해 설치해뒀던 현관 앞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유? 며느리는 평소 가방을 대충 내던지고 들어오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건 며느리였다. 그리고 10만 원을 꺼낸 건 며느리 본인이었다. 정확히 말해 며느리가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 들고 옷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나는 영상 파일을 USB로 받아들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내야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며느라, 너 오늘 좀 볼 수 있을까?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에 비웃음까지 흘러나왔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아, 어머니, 드디어 사과하시려고요? 아니, 사과는 내가 하게 될 거야.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오늘 보여줄 거 있어. 며느리는 역시 얄밉게 웃는다. 무슨 일이죠, 어머니? 설마 저 시험해 보시려는 건 아니죠?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스스로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지갑, 들리는 찰칵 소리, 발소리까지 모두 담겼다. 이거 뭐죠?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는다. 모조가 아니라 진실이지. 오늘까지 날 도둑년 취급한 거 다 이 영상으로 보여줄게. 잘 보거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소리쳤다. 아이씨, 이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내 말 못 믿고 저 여자 말 믿는 거야? 아들도 화가 치밀었는지 며느리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이제 그만해. 미친년아.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얼었다. 그동안 참았던 7년의 눈물이 밀려왔다.
나는 잠시 말없이 울었다. 손주들은 놀라서 내 품으로 달려왔다. 할미 왜 울어요? 할미 우리 할미. 나는 손주를 꼭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며느리는 단순히 모함만 한 게 아니었다. CCTV를 보던 중 이상한 장면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제 다 끝났어. 시어머니 쫓겨냈으니까 우리 계획 완벽해. 남편도 곧 정리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집도 차도 완전히 내 거야.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을 맞이한 며느리는 미친 듯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나는 분노와 동시에 허탈을 느꼈다. 며느리 너 그냥 나를 모함한 게 아니었구나. 계획적이었어. 7년 동안의 내 희생을 이용해 집까지 장악하려 한 거야. 아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리고 주저앉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너무 무심했네요. 미정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내 아들 왜 그랬니?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바보였어요. 내가 제대로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이제 선택은 내가 할 차례다. 어떻게 해야 내 아들의 복수를 해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었고 재산을 탐하고 다른 살림까지 차리려는 저 아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문자를 한 통 보냈다. 며느라, 오늘부터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멀리 떠나거라.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는 배려다. 지난 시간들, 가슴속에 남아있는 정 때문이었을까? 그 애에게 모질게 할 수가 없었다. 아들만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모자랄 것 같지만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과 구겨져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본 순간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나올 뿐. 며칠이 지나서야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다.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나왔다. 운 좋은 줄 알란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줘서 감사하라며 머저리 같은 아들이랑 평생 저주받으며 살을 한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숨만 나왔다. 나는 손주들을 품에 안고 집안 곳곳을 정리한다. 아픔의 흔적들도 모조리. 오늘부터 이 집은 진짜 우리 가족만의 공간이다. 벌써 몇 달이 지났다. 손주들은 내 품에서 웃고 아들은 이제 내 등 뒤에서 웃는다. 며느리의 흉한 그림자는 집안에서 사라졌다. 나는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힘차게 외친다. 이제 다 괜찮다. 엄마가 할미가 다 지켜줄 테니까.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삶과 내 자리를 되찾았다. 아들의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 마음은 쓰이지만 7년 동안의 희생이 결국 사이다 복수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의 시청자분들도 이런 사연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